다케시마는 일본 땅인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하도 억울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정식으로 제소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한국은 불응했고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이 떳떳하다면 피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미국 하버드 대학의 한 강연장입니다. 독도의 소유권과 관련한 일본인 학생과 한국인 학생의 불꽃 튀는 토론 배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무슨 사연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하버드대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나탈리입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수이신 부모님 밑에서 풍족하게 자라왔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주로 백인들만 모인 동네에서 쭉 자라오다 보니 여행 갔을 때를 제외하고는 동양인을 마주한 적은 많지 않아요. 누군가 저에게 우물안 개구리처럼 자라왔다고 말해도 할 말이 없었죠.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공부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성적이 좋아서, 그리고 부모님의 넉넉한 지원으로 하버드에 입학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입학해서는 다양한 국가에서 온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 정말인지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제가 살아온 세계가 얼마나 작았고 그동안 제가 안다고 했던 것들이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죠. 오늘은 토론 수업 시간에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희 대학은 과를 불문하고 상대와 이성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능력을 중요한 덕목으로 여겼기 때문에 신입생들은 모두 토론 수업을 필수 교양 수업으로 수강해야 했습니다. 선호했던 수업의 수강 신청에 실패한 저는 한 악명 높은 교수님이 가르치는 토론 수업을 수강해야만 했고요. 그 교수님의 토론 수업은 정말 독특했어요. 교수님은 토론이란 듣는 이들의 생각이 얼마나 처음과 달라지느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토론의 승과 패를 가릴 때 당신 스스로의 생각대로 결정하지 않으시고 토론을 듣는 친구들의 투표로 결정하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투표라는 것이 의례 그렇듯 항상 공정하게만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인기가 많은 친구가 많은 친구들의 토론이 좀 더 높은 지지율을 가지는 것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있으셨지만 그 또한 토론을 하는 자의 덕목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듯 하셨습니다. 토론 수업을 시작하며 저는 2명의 동양인 학생을 반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한국인 여학생 선아와 일본인 남학생 료타였어요. 선아는 참 조용한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선아가 영어를 잘 못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선아의 첫 토론을 본 순간 저는 그 조용한 한국인 여학생에게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차분한 톤의 정갈한 논리, 상대를 배려하는 화법까지 정말 완벽한 토론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아는 같이 다니는 둘셋의 친구를 제외하고는 아주 사교적인 성격은 아니라 토론 성적에서 항상 좋은 성적을 거두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선아가 토론을 할 때 교수님의 표정만 보아도 교수님 또한 선아의 스피치가 훌륭하다고 생각하신다는 건 느껴졌어요. 같은 동양인 학생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료타는 또 다른 성격의 소유자였죠. 사교적이고 친구도 많고 목소리도 큰 외향적인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의 토론은 항상 훌륭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논리의 비약도 심하고 과장도 심한 편이었어요. 또 출처가 불명확한 자료를 들고 와서 마치 사실인 척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와 친하게 지내는 무리들이 항상 투표를 해주어서 그런지 료타의 성적은 선아와 비등비등했어요. 저는 이러한 평가 방식이 선아와 료타가 비슷한 성적을 받는다는 사실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일개 학생인 제가 교수님의 평가 방식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할 권리는 없었기 때문에 순응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토론 수업은 항상 교수님의 주제 선정 아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학기가 막바지에 다다르던 날 교수님이 다음 주에 있을 수업은 좀 특별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하더군요. 바로 자유주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토론의 당사자들이 고르는 자유주제가 아니고 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이 주제를 골라주는 방식이라고요. 그렇게 토론 방식을 설명해준 교수님은 토론을 할 조를 추첨했습니다. 첫 토론의 주인공은 선아와 료타였습니다. 같은 동양인 학생임에도 상당히 다른 성격과 토론 방식을 가지고 있는 둘의 토론을 본다는 것은 참 흥미진진한 일이었습니다. 선아는 항상 차분하게 조목조목 토론을 진행해가는 반면 료타는 분위기를 몰아가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 눈에도 호기심과 흥미가 엿보였습니다. 저도 물론 큰 기대가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이제부터 그 둘의 토론 주제에 대해서 선정하겠다고 말씀하시며 자기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테니 다른 친구들이 신중하게 그 둘의 토론 주제를 골라주라며 나가셨어요. 학생들은 웅성웅성 소란스럽게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간만에 재밌는 조합을 보게 되었으니
어떻게든 당사자가 몰입할 수 있는 자극적인 주제를 선정하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하고 자극적인 주제들이 수면 위로 제시되었으나 이미 과거에 토론을 해본 주제거나 길게 진행되는 토론에는 적합하지 않은 주제였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항상 논란의 여지가 될 만한 예민한 주제는 피하셨기에 자유주제가 가능한 이번 토론에서 최대한 특이한 주제를 선정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한 학생이 열심히 인터넷 검색을 하더니 독도? 다케시마? 이 주제는 어때? 라고 외쳤습니다.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었고 선아는 당황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 학생이 외치기 전까지는 독도라는 섬이 어디에 있는 섬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생소했던 저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독도라는 섬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토 분쟁에 대한 주제라니 잘못하면 논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선아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이 무색하게 모두들 자극적인 주제에 신나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인 학생 료타는 눈을 반짝이면서 좋다고 소리까지 지르더라고요. 자신의 다른 친구들과 시끄럽게 웃으면서요. 선아의 얼굴이 당황스러움으로 물들어가자 료타는 자신 없냐며 선아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당황스러운 와중에도 선아는 자신 있다고 나지막히 대답했습니다. 학생들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고 교수님은 다시 강의실로 돌아오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학생들에게 주제를 다 정했냐고 물어보셨고 학생들은 모두 신난 목소리로 그렇다 대답했습니다. 독도 다케시마, 즉 일본과 한국 사이에 분쟁이 있는 영토라는 설명을 들은 교수님 또한 흥미로운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나라 간의 감정이 상할 수 있는 주제는 토론 수업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유주제의 토론이라고 미리 말씀하셔서 그런지 주제를 바꾸라던가 그런 말씀은 추가적으로 하지는 않으셨어요. 다만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진실된 토론을 해야 할 것이라며 경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선아와 료타에게는 다음 수업까지 일주일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사실 저는 선아가 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남다른 토론 실력과 논리 정연함은 항상 존경스러웠지만 료타라는 학생은 기가 세서 토론에서 기세로 이겨먹곤 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기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갔고 학생들은 그 수업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기본 배경 지식은 있어야 하기에 각자 책이나 인터넷 등으로 독도에 대한 기본 정보를 찾아갔어요. 하지만 저도 동양의 어느 한 섬에 대해서 확실한 지식을 찾아보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수많은 정보로 인해서 오히려 헷갈리기만 했습니다. 이런 수많은 정보 속에서 올바른 자료를 선아가 찾아서 토론을 이길 수 있을지 저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목요일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에 본격적인 토론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토론 수업은 기본 3시간은 진행되는 수업이었기 때문에 다들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료타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료타의 주특기는 항상 틀린 정보를 마치 사실처럼 둔갑시켜 말하는 묘한 재주가 있었습니다. 많은 학생이 이런 료타에게 지곤 했죠. 료타가 기본적으로 보인 입장은 독도는 1910년 대한제국이 일본에 강제로 병합되기 이전인 1905년에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였기에 자신들의 영토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시마네 현고시 제40호에 따라 무지주였던 독도를 다케시마로 칭하며 오키 섬의 소관으로 한다는 역사적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학생들은 처음에 료타가 의외로 이성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증거를 가져왔다는 점에 놀랐고 진지한 그의 모습에 그의 말이 사실이 아닐까 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선아는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선아가 전혀 불안해하지 않는 모습에 저는 선아의 반박이 너무나 궁금해졌습니다. 선아는 바로 반박에 들어갔습니다. 애초에 시마네 현고시 제40호는 원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문서라며 그 실존 여부에 대해서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료타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쏙 빼고 주장했는데 역시 반박까지 듣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1905년에 그 원본도 알 수 없는 고시가 실리기 이전에 1900년 10월 25일 이미 대한제국이 먼저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임을 공고히 했다는 거였습니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한국이 먼저 석도, 그 당시 독도를 부르던 이름이 울릉도의 행정구역에 소속됨을 밝혔다고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교양 수업의 경우 학점 이수에 있어서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적당히 준비해서 참여를 하는 편인데 선아가 얼마나 진심으로 토론을 준비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선아는 한국의 문서가 아닌 연합국의 문서로 자신의 주장을 더 굳건히 하였습니다. 바로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1946년에 스카핀 제677호와 제1033호를 발령해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에서 완전히 분리하여 한국 영토임을 재차 확인한 바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그 반에 있던 학생들은 서구권에서 대부분 자라왔기 때문에 동양의 문서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서구의 문서를 제시하는 게 설득하는 데 더욱 효과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료타의 참패로 끝이 나나 싶긴 했지만 쉽게 물러설 성격이 아닌 료타는 아니나 다를까 또 다른 반박을 시작했습니다. 선아는 이미 무효화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건 알기나 하고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선아가 말하는 스카핀 문서는 1946년에 나온 것이고 그 이후 1951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나옴으로써 앞에 체결한 내용은 무효가 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제주도와 거제도 울릉도는 한국에 돌려주기로 했지만 거기에 독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도 그러니까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는 말입니다. 강의실은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누구도 어떠한 말도 하지 않은 채 분위기는 사뭇 진지해졌습니다. 모두들 이제는 누가 이 토론에서 이기는지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과연 진실이 뭔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선아가 어설프게 자료 조사를 할 리가 없는데 정말 몰랐던 것인지 아니면 자국의 이야기인 만큼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선아에게서도 여느 때와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눈빛만큼은 무섭도록 차갑고 매서웠습니다. 로타야말로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1951년 12월에 스카핀 677-1호를 추가로 발령하여 일본의 영토를 확실하게 규정했는데 거기에 독도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는 1951년 9월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부터 3개월 뒤에 발령된 거니까 료타의 얼토당토 않는 논리대로 해도 더 확고한 근거가 될 수 있겠네요. 저는 막힘없는 선아의 논리적인 주장에 속이 뻥 뚫리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료타는 이 문서까지는 미처 준비를 못했던 것인지 아니면 알고는 있지만 반박할 내용이 없었던 것인지 더듬더듬 반박을 하려 했지만 잠시 침묵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료타가 토론에서 이렇게 당황하며 말문이 막힌 것을 처음 본 우리는 모두 놀라고 말았습니다. 조용히 구석에서 토론을 지켜보던 교수님도 놀라운 표정으로 지켜보시더군요. 이미 신뢰를 잃은 료타의 그 다음 말들은 공허하게 교실을 울렸습니다. 료타는 마지막으로 준비한 비장의 무기가 있다는 듯 이성을 잃고 선아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정정당당하게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서 국제법상으로 판결을 받자고 주장하는데 한국은 떳떳하지 못하니 그 재판에 응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아는 이미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니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에 응하는 것 자체가 일본에게 자신들의 영토라 주장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행위일 뿐이라고 딱 잘라 반박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을 믿는다면 너희가 시료지배 중인 센카쿠 열도와 관련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는 중국과 대만 입장은 왜 무시하고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사실 거기서 토론은 끝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료타는 결국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마지막까지 논리적으로 왜 독도가 다케시마가 아니며 왜 한국의 영토인지 주장한 선아는 토론을 마치고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료타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업의 전통인 익명투표를 시작했습니다. 반에 료타의 친한 친구들이 많아서 료타가 유리한 입장이었는데 이번 결과만큼은 선아의 압승이었습니다. 어찌나 통쾌하던지요. 사실 저는 항상 료타가 정정당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와서요. 선아의 승리가 주는 묘한 짜릿함에 그날은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토론의 승자가 정해지고 교수님은 아주 멋진 토론을 본 것 같다며 선아를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선아에게는 물었습니다. 토론을 위해 참 많이 준비한 것 같군요, 선아 학생. 혹시 원래도 이렇게 잘 알고 있었나요? 아니면 이번 토론을 위해 준비한 건가요? 선아는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사실 제가 준비해온 것이 더 있는데 학생들 앞에 보여주어도 될까요? 아직 수업 시간이 끝나기 30분 전이었습니다. 교수님은 궁금해하시는 눈빛으로 선뜻 그러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선아는 교탁 앞으로 나와 USB 하나를 꽂더니 자신이 준비한 PPT를 열더라고요. 학생들은 모두 선아가 대체 무엇을 준비할지 아무도 예상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진정된 료타마저 선아를 멍하니 쳐다보더라고요. 선아는 지금껏 자신이 준비해온 자료를 천천히 넘기며 아까 토론에서 설명하지 못했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선아가 준비한 내용과 자료를 보며 독도가 한국 땅이 틀림없다는 점을 확신했습니다. 그만큼 정교하고 치밀한 자료였습니다. 자료를 다 설명한 선아는 몇 가지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바로 자신의 할아버지의 사진이었습니다. 선아는 자신의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6.25 참전 용사이시며 한국의 영토를 수호하는 멋진 분이셨다고요. 자신이 독도를 비롯한 한국에 대한 역사를 올바르게 배우고 또 이렇게 소개할 수 있었던 건 자신의 할아버지 덕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또한 자신에게는 멋진 오빠가 한 명 있는데 현재 독도경비대원으로 근무 중이라며 사진 또한 보여주었어요. 그러면서 선아는 나지막히 덧붙였습니다. 토론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독도가 한국의 영토인 마지막 근거 시르지배입니다. 할아버지를 비롯한 선아의 가족이 경찰복을 입은 오빠와 함께 태극기를 들고 독도에서 찍은 사진은 참 화목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하는 시르지배가 아니라 한국인들이 독도 땅을 밟고 있는 사진까지 증거로 보여주니 더 이상 선아의 말에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선아의 발표가 끝나자 너나 할 것 없이 학생들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괜히 벅찬 기분이 들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선아는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짐을 챙겨 기숙사로 돌아가려고 하는 듯했어요. 저는 평소 선아와 친해지고 싶었으나 이번 수업이 끝나면 더 이상 선아를 만나기 힘들 것 같아 용기를 내었습니다. 저는 선아를 붙잡아 세워 친해지고 싶으니 혹시 연락처를 줄 수 있겠냐 물었습니다. 선아는 환히 웃으면서 그러자며 자신의 번호를 제게 알려주었어요. 주말에 데이트를 나가는 것도 아닌데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선아와의 만남을 기다렸습니다. 선아와 저는 가볍게 점심을 먹고 학교 캠퍼스 공원을 산책하며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너무나 인상 깊었던 토론 수업 얘기를 다시 꺼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독도경비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 선아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왜 일본이 계속해서 도발을 해오고 있는데 군인이 아닌 경찰이 독도를 지키고 있는 거냐고 얘기했죠. 선아는 한마디로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노림수에 엮이지 않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군대를 주둔시킬 경우 독도는 위험하고 분쟁 소지가 있는 곳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분쟁 지역이 아닌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 경찰이 지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자국 영토의 치안을 담당하는 것이니까요. 선아와 대화를 나눌수록 한국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우물안 개구리였던 저에게 한국은 가보고 싶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 나라가 많은 힘든 일을 겪고 외세의 침략을 이겨내며 지금까지 민족성을 뚜렷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참 멋있어 보였어요. 또한 그들이 보여주는 민족의 자긍심이 대단해 보였고 선아가 료타와의 토론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토론 수업이 끝난 후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선아의 팬이 되어 선아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몇몇은 선아에게 개인적으로 멋진 토론을 보았다며 따로 연락을 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때 선아의 팬이 되었다던 학생들과 저 그리고 선아까지 5명은 아주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토론 수업이 끝나고 방학이 시작된 이후에도 서로 연락을 많이 주고받았어요. 그러던 와중 저희는 선아의 고향인 한국에 다 같이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방학 중 한국에 머물던 선아는 흔쾌히 자신의 집에서 머무르라며 연락을 주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시간을 맞추어 일주일간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은 정말 꿈만 같았어요. 선아의 집에 처음 방문하자 90세가 훌쩍 넘으셨음에도 여전히 정정하신 선아의 할아버지와 가족분들이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아쉽게도 멋진 선아의 오빠는 독도에서 근무하는 기간이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선아의 오빠 사진을 보고 내심 호감을 가진 친구 헤일라가 아쉬워하는 모습에 모두 빵 터져서 웃고 말았답니다. 사실 일본을 제외하고 동양에 이렇게 멋지고 발전된 도시가 있을 것이라고는 저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높은 빌딩들이 솟아있는 서울의 모습에 사실 제 고향보다도 발전된 도시의 모습을 보고 저희 무지함을 또 한 번 반성했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은 저희 모두 예쁜 한복을 대여해서 빌려 입고 경복궁에 나들이를 다녀온 날이었어요. 한국 분들이 친절하게 사진도 찍어주셔서 저희 모두 인생샷을 건졌다며 기뻐했어요. 한국의 사진 찍는 기술을 배워가야 한다며 친구들끼리 호들갑을 떨었고 선아는 옆에서 깔깔거리며 웃더라고요. 한국에 놀러오기 이전에 대학 근처에 있는 한식집에서도 종종 선아를 따라 식사해 본 적이 있지만 한국에서 먹는 한식의 맛은 또 달랐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먹는 치킨은 겉은 바사삭 소리가 날 정도로 바삭하면서 속은 한 입 베어 물면 육즙이 흘러나오면서 부드럽고 어찌나 고소하던지 모두가 감탄하면서 먹었어요. 혹시 미국에 수출해 주시면 안 되는지 치킨 회사에 메일을 보낼 뻔했답니다.
제가 정말 놀라웠던 건 저희가 어딜 가든지 한국인들이 모두 친절하게 말을 걸어주었다는 점이에요. 또 한국인들은 분명 한국어가 모국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동양인과 달리 모두 영어를 매우 잘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몇 년 전 일본에 갔을 땐 일본인들이 영어로는 전혀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여행 중 곤란한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영어를 너무 잘하고 또 친절하게 대해줘서 여행할 때 좋은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또 도시는 어찌나 깔끔하고 친절한지 저희는 한국의 환승 문화에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렇게 합리적인 교통 시스템이라니 한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토론 수업에서 정말 감명받은 우리는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해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울릉도를 가려면 멀리 강릉까지 기차를 타고 또 배를 타야 한다고 해서 저희의 짧은 일정상 방문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하고 저희는 학교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가시지를 않아 호시탐탐 한국을 다시 방문할 기회를 노리고 있던 저는 학교에서 교환학생 공지사항을 읽게 되었어요. 저희 학교는 한국 이화여대에 교환학생으로 갈 수 있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빠르게 신청하여 합격했습니다. 선아는 무척이나 반가워하며 고국에 있는 자신의 친구들을 소개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방방 뛰며 기뻐했습니다. 지금 한국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도 점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제가 공부는 잘해서 하버드에 입학하기는 했지만 딱히 하고 싶었던 일도 없고 그저 대학교를 졸업해서 무난한 직장에 취직할 생각뿐인 학생이었어요. 그런 제가 이렇게 무언가에 열정을 가지고 파고들게 된 건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아요. 아직 한국에 가지도 않았는데 저는 벌써부터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한국에서 더 지낼 수 있는 방법이 또 없을지에 대한 생각뿐입니다. 선아의 멋진 토론에 감동받아서 제 인생이 이렇게까지 바뀌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에게 이렇게 멋진 경험을 하게 해준 선아와 한국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오늘 들은 나탈리의 사연 어떠셨나요? 선아의 토론은 참 통쾌하기 그지없는 것 같은데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사연을 전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